다음 글을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성을 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말한다. 무역계약은 각국의 법과 거래 관행이 서로 달라 동일한 계약도 적용의 기준이 되는 법, 즉 중거법에 따라 계약의 성립 시기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제거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약이 비엔나 협약이다. 자, 관행이 서로 다른 것 자체가요, 무역계약의 불확실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1문단은 무역계약의 특징과 비엔나 협약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문단입니다. 비엔나 협약은 국제거래에만 적용되는 국제규범이며 계약의 대상은 물품에 한정된다. 따라서 용역거래, 주식매매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용역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품 거래를 할지라도 매매의 목적이 개인용인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각국의 소비자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자, 그러면 개인용 물품 매매가 비엔나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비엔나 협약은 가입한 국가에 속한 당사자 간 거래에 적용되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자, 그럼 배제한다라는 건요, 이 비엔나 협약 적용의 예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이 문단은 비엔나 협약의 적용 범위와 예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문단. 비엔나 협약은 무역계약의 성립과 그 성립 시기를 다룬다. 이에 따르며 무역계약은 계약석 없이도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 즉 무역계약의 성립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청약이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청약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의 개념이고요. 청약은 특정인을 향해 이루어져야 하며 첫 번째 조건,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두 번째 조건, 또한 물품과 수량, 가격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의 성립 요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단순문이나 거래제의는 청약이 되지 못하고 청약의 유인이라 하여 청약과 구별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청약의 성립 요건 충족하지 못한 제의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문단은 무역계약의 성립 방식과 청약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4문단. 승낙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행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청약과 마찬가지로 즉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서면, 구두, 행위에 의해 가능하다. 승낙은 청약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동의여야 하므로 피청약자가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의사표시로는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기존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되며 이를 대응 청약이라고 한다. 4문단은 승낙의 개념과 대응 청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문단입니다. 무역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다. 비엔나 협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자, 그러면 비엔나 협약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도달이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해당 의사표시를 실제로 확인했는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메일함에 전자메일이 도착한 것만으로도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피청약자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도달주의 원칙에 따른 무역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입니다. 1문단. 정형거래 조건은 국제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거래 조건이다. 거래 당사자는 여러 조건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합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정형거래 조건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다만 국가와 지역의 관행 차이로 인한 분쟁 방지를 위해서
정형 거래 조건에 대한 통일된 규칙인 인코텀스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 인코텀스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인코텀스의 개념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문단은 정형 거래 조건과 인코텀스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문단입니다. 인코텀스는 위험의 이전과 비용 부담의 기준을 제시하여 자, 두 가지 기준, 위험의 이전 비용, 비용 부담 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품 인도와 관련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구분해준다. 인코텀스의 역할은 구분이라는 거죠. 위험의 이전은 운송 도중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 당사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진다. 비용 부담은 물품이 매도인을 출발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통관 비용, 관세 등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거래 조건에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에 관한 의무가 완료된 때 위험이 이전되며 이때가 대체로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된다. 이 문단은 인코텀스가 제시하는 기준이 위험의 이전과 비용 부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문단 대표적인 정형 거래 조건으로는 EXW, FOB, CIF, DDP가 있으며 매매 계약을 할 때는 FOB 목포항과 같이 정형 거래 조건에 지정된 장수 또는 항구를 병기한다. 즉 정형 거래 조건 기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EXW와 DDP는 물품의 인도 장소를, FOB는 선적항을, CIF는 목적항을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정형거래 조건들의 기재 방식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문단은 대표적인 정형거래 조건의 종류와 기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EXW는 공장 인도 조건으로 물품의 인도는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에 물품을 두는 때를 이루어진다. 물품이 인도 후에 수출 통관, 국제 운송, 수입 통관까지 매수인이 책임지므로 매도인은 최소의 의무만 부담한다. 즉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것이 EXW가 되겠죠. FOB는 본선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을 통관하는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 밖에 적재 않은 때, 즉 FOB 조건에서의 인도 시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다.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으로 FOB와 물품의 인도 시기가 동일하다. 자, 동일하다 했으니 매도인과 수출 통관 후에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적한 선박에 적재하는 때, 즉 FOB와 CIF의 동일한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FOB는 물품 인도 이후의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한다. 반면에 CIF는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DDP는 관세 지급 인도 조건으로 물품의 인도는 지정 목적지에서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두는 때에 이루어진다. 물품의 인도가 지정 목적지에서 일어나 매도인이 수출 통관, 국제 운송, 수입 통관과 수입 관세의 납부 체계까지 지게 되므로 매도인은 최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자, 그러면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큰 것은요, 바로 DDP가 되겠습니다. 3문단은 EXW, FOB, CIF, DDP 조건의 세부적인 인도 방식과 당사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5문단입니다. 인코텀스는 거래 당사자의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 무역계약 과정에서 물품 가격을 산정하고 거래 조건을 선택하는 데 활용된다. 어떤 물품을 EXW 또는 FOB 조건으로 거래한다고 할 때 EXW 조건일 때의 물품 가격은 일반적으로 생산 원가의 매도인의 이윤을 더한 것이고, 즉 EXW 조건일 때 물품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FOB 조건에서 물품 가격은 EXW 조건에서의 물품 가격에 매도인의 물품을 선박에 적재한 데까지 드는 비용을 더한 것이다. FOB 조건일 때 물품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조건에서의 물품 가격이 다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운송과 통관 과정에서 위험과 비용들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5문단은 거래 조건에 따른 물품 가격 산정과 인코텀스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을 통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잠시 멈춤을 통해서 필기하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가는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무역계약의 성립과 그 성립 시기를 설명하고, 나는 무역거래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정형거래 조건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이 안 되는 요소들은 X를 쳐놓았으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정답은 바로 4번이에요.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피청약자가 가격을 변경한 의사표시는 승낙이 아니에요. 기존의 청약을 무효화시키면서 대응 청약으로 기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각국의 법과 거래 관행에 따라 동일한 무역계약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무역계약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2번. 계속 강조됐던 부분인데요. 비엔나 협약이 적용된 무역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에는 무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5번 보도록 할게요. 용역거래 주식매매는 원칙적으로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는 계약의 대상에 제외됩니다. 왜? 물품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상대방이 해당 의사표시를 실제로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기억이었는데요. 이것으로 바로 적절한 것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수신자의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점이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명확히 분명히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죠. 답의 근거는 오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비엔나 협약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때 도달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에 해당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 기업의 갑 대표는 A 물품 1만 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미국의 수출회사 대표 을에게 물품 가격과 거래 조건을 전자메일로 문의하였다. 청약의 유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을은 A 물품 1만 개, EXW, FOB, CIF 조건에서의 물품 가격을 각각 제시하며 FOB, LA항 조건으로 거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전자메일을 갑에게 보냈다. 청약이 성립한 거죠. 다음날 갑은 가해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전자메일을 을에게 발송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본문을 보고 정리한 표를 잠시 가져왔는데요. 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갑의 첫 번째 전자메일은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단순 문의에 해당하므로 청약으로 볼 수 없겠고 3문단에 근거하고 있고요. 2번 가의 을이 제시한 FOB LA항이고 갑의 두 번째 전자메일이 인식할 수 없는 상태로 을에게 도달했다면 도달주의입니다. 을의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무역계약은 성립하겠군. 그렇습니다. 3문단과 5문단이 답의 근거가 되겠고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서 성립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3번 가의 을이 제시한 FOB LA항이라면 CIF 조건과 마찬가지로 선박에 A 물품을 적재한 후에 A 물품에 대한 위험이 갑에게 이전되겠군. 4문단에 답의 근거가 있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공통점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4번 가가 CIF 부산항이면 FOB LA항과 조건과 달리 물품 가격에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한 후 부산항까지 을이 부담하는 운임이 포함되어 있군. 4문단과 5문단이 답의 근거고요.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자, 한번 보세요. DDP 부산 공장이라면 갑이 그 조건을 선택한 이유는 을이 제시한 조건보다 물품 가격이 저렴하여 아닙니다. 더 비싸게 됩니다. 4문단과 5문단의 답의 근거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DP 부산 공장 조건의 물품 가격은요. 을이 제시한 FOB LA항 조건의 물품 가격에 국제 운송에 따른 운임, 보험료, 통관 비용, 관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비싸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A부터 E의 문맥상으로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A였습니다. 비엔나 협약의 적용을 나중으로 미룰 여러분 나중으로 미룰은요 보류하다라는 뜻으로 통하겠는데요. 우리 A는 무엇이었냐면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하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배제하다는 거는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었고요. 2번도 살펴볼게요. 승낙의 효력이 생겨나지라는 뜻입니다. 발생하지 생겨나지 맞습니다. 세 번째 3번 운임 보험료 통관 비용 관세들을 분담하는 나누어 받는 분담하는 해당하는 선지가 되겠고요. 매수인이 책임짐으로라는 뜻은 뭐죠? 매수인이 물품과 인도받은 이후 발생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함으로에 해당하겠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지정하다라는 거는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할 선박을 매수인이 가리켜 확실히 정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1번이었습니다.